자, 파일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교환에 이제 두 번째 챕터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책에는 이제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파일 시스템이란 말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목록이에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은 주방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방에. 그럼 주방에 물품 있죠? 싱크대에 뭐가 있고 뭐 어디 수납장을 열면 뭐가 있고 양념통은 어디에 뭐가 있고 순서대로 뭐가 있고 모르잖아요. 가정주부로 일하시는 분들만, 우리 주부님들만 대부분 알지, 배우자분들이라든지 남편분이나 또는 자녀분들은 사실은 양념통이 어디는 다 몰라요. 묻죠. 엄마, 나 뭐 냄비가 필요한데, 뭐 숟가락이 필요한데, 젓가락이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디 딱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폴더는 누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안에 뭐가 있고, D 드라이브에 뭐가 있고, 이 안에 가면 또 뭐가 있고, 이런 폴더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는 목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록. 그 목록이 있어야 빨리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런 목록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의 줄임말이에요.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예. 그러니까 파일이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파일이나 폴더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표로 보여주는 게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FAT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6비트 방식, 32비트 방식 이런 거로 이제 나가다가 지금은 NTFS 방식을 써요.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란 뜻이에요.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다. 파일 시스템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란 뜻이에요. NT는 뭐냐? 서버용 윈도우.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윈도우 7이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7이나 8은 개인용이에요. 서버가 뭐예요? 서비스해주는 컴퓨터, 즉 네이버, 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우리가 뭐를 검색을 하면 MS사에서 뭔가 정보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서비스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 그래요. 서버는 PC보다 우리 개인용 컴퓨터,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이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윈도우가 기존에 있는 FAT 방식을 쓰게 되면은 더디다. 그래서 새로 개발한 파일 시스템이 NTFS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컴퓨터에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다 NTFS로 되어 있죠? NTFS로 되어 있고 제 USB 메모리도 NTFS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USB 메모리는 NTFS가 아니라 FAT32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FAT16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이제 NTFS를 맞춰야 되겠죠? 여기 있다. USB 메모리가 박살이 났어요. 케이스가. 그래서 알맹이만 들고 다니는데 좀 꽂아볼게요. 작동 되겠다. 자, 뭐 설치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네, 여기 돼 있네. FAT32로 돼 있죠? 얘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을 하죠. 포맷을 할 때 NTFS로 할 건지 아니 FAT가 FAT16이에요. FAT32로 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NTFS로 포맷을 하면은 얘가 이제 NTFS 방식으로 포맷이 돼서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 NTFS 방식하고 FAT32 방식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거는 책에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FAT16보다 FAT32가 좋아요.
NTFS는 훨씬 좋습니다. 속도 면에서도 좋고요.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원 낭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큰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에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보통 뭐 500GB, 1TB, 1000G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FAT16으로 포맷을 하면은 8GB. 그러니까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500GB인데 500GB를 못 써요. 8GB로 C, D, E, F, G 해갖고 하드를 여러 개 나눠서 써야 돼요. 통으로 못 쓴다는 거지. FAT32로 포맷을 하더라도 용량 큰 거를 못 써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USB 메모리를 보여드렸는데 요건 좀 오류가 났네. 다시 요거로 해버릴게요. 포맷을 하는데 오류가 났대요. 자, 제가 사용하는 게 지금 45.6GB가 남아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남아있으면 쉽게 말해서 20GB짜리 파일이 하나 있어요. 파일 하나가 20GB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하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들어와요. 그런데 FAT32로 포맷을 했어요. 근데 45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5기가짜리를 복사를 못해요. 공간이 아무리 커도 남아있어도. 그러니까 4.5기가 이하로 만들어서 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명량이란 영어가 6기가예요. 6기가 6기가짜리를 FAT32로는 포맷을 복사를 못해요. 아무리 용량이 많이 남아있어도.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FAT에 비해서 클러스터 크기가 작으므로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큰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팅 메뉴 볼게요. 부팅 메뉴. 부팅이란 말은 뭘까요? 부팅. 컴퓨터가 켜지는 게 부팅이죠? 근데 컴퓨터가 켜질 때 어떻게 켜지는지 아세요? 전원을 켜면 그냥 윈도우가 착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글자가 좀 작아서 크게 보여 드릴게요. 이제 컴에 온 하잖아요. 파워를 온 하면은 이제 부팅이 되는 과정이 들어오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포스트라는 작업을 해요. 포스트는 뭐냐면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 그래요.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어디를 검사한다? 내 컴퓨터를 검사하는 거예요. 메인보드를 검사하는 거예요. 메모리가 있는지, CPU는 얼마나 짜리인지, 하드디스크는 2개 꽂혀 있는지 하나 꽂혀 있는지, 그래픽카드는 뭔지, 인터넷선은 연결되어 있는지, 키보드 마우스는 1개씩 꽂혀 있는지 2개가 꽂혀 있는지, 그게 무선인지 유선인지, USB 방식인지, PS2 방식인지, 이런 걸 다 점검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드디스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SSD 에 있는 운영체제. 운영체제라는 말은 뭐죠? 쉽게 말하면 우리 윈도우죠. 윈도우 운영체제를 주기억장치에 로딩 불러온다 이거죠. 불러온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이후에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부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멈춰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삑삑삑 소리를 내요. 뭐가 이상이 있으면 삑삑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의 개수를 가지고 점검을 하기도 해요. 그건 어디에? PC 정비사 시험에 나와요. 제가 이거 메모하는 거는
공부방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아까 이제 첫날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 홈페이지 백보드 메모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공부방 이렇게 공부방 옛날 공부방 지금 공부방이 있는데 우리 수업하는 게 여기 다 있어요. 어제 그저께 4일날 수업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요거를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은 제 공부 월요일날 수업한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수업은 제가 밤에 와요. 한 11시 반에. 그럼 이제 저녁 때 정리해가지고 하면 내일이면 또 보실 수 있겠죠? 그때 요 안에 오늘 메모하는 내용까지 다 집어넣을 거니까는 굳이 메모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하시고요. 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으면 메모해 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 자, 이제 부팅을 해야 되는데 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전이 됐다든지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 어떻게 뭔지는 몰라도 안 꺼져. 시작 시스템 종료를 눌러야 되는데도 안 꺼져.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파워 스위치를 5초 이상 눌러요. 그럼 강제로 퍽 하고 꺼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켜게 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제대로 종료가 안 돼 있잖아요. 그 화면에 떠요. 안전 모드로 들어갈까, 복구 모드로 들어갈까, 정상 모드로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라든지 이런 메뉴들이 뜹니다.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부팅 메뉴를 불러요. 이때 F8번을 누릅니다. 컴퓨터가 딱 켜질 때 파워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지 않습니까? 그때 F8번을 콩콩콩 눌러요. 꾹 누르고 계시면 안 되고 딸깍딸깍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메뉴들이 뜨는 거예요. 컴퓨터 복구로 갈래, 안전 모드로 갈래, 어디로 갈래 이렇게 쭉 메뉴가 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이 부팅에 대한 옵션들이 있죠. 옵션들. 특히 그 안전 모드로 들어가면 800에 600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안전 모드로 접속을 하면 해상도가 800에 600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하고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 들어가면 640에 480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오기는 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용어들이 좀 복잡하죠? 용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들이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댁에서 컴퓨터를 켜실 때 안전모드를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상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굳이 안 들어가 봐도 되는 거죠. 예. 내가 병원에 안 간다는 이유는 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프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모드는 특히 이 부팅 메뉴는 굳이 안 눌러봐도 되는데 공부하는 거니까 한 번씩은 눌러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굳이 뭐 그냥 있는 것만 책에 있는 것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는 영어로 숏컷 키라고 하죠. 숏컷 키. 숏컷이라는 게 뭐죠? 바로가기 키. 숏컷 키라고 하나요? 숏컷 키? 핫키하고는 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A, B, C, D, E, F, G 이런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키, 1, 2, 3, 4로 되어 있는 키는 그냥 누르면 A, B, C, D, 1, 2, 3, 4가 찍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 한번 보시면 F1번, F2번 하는 거 있어요. F12번째까지 있는데 각각의 기능이 차이가 있습니다. F1번은 주로 도움말이 나와요. 엑셀에 들어가서 F1번 누르면 엑셀 도움말이 나오고요. 메모장에서 뭐 글을 쓰다가 여기다 제가 F1번 누르면 이 메모장 도움말이 나오고요. 아래 한글 하다가 F1번 누르면 아래 한글 도움말이 나오고 그래요. 법으로 정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특히 우리 윈도우에서는 F1번이 도움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자나 개발자들은 뭐를 하다가 잘 모른다 그러면 도움말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F1번 누르면 도움말이 나오게끔 다 그렇게 개발을 해요. F2번은 이름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이름 변경.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정민 임시라고 돼 있는데 F2번 키를 탁 누르면 이렇게 이름 바꾸기가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돼도 돼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요. 한 번 더 클릭해요. 자, 보세요. 클릭했죠? 이름을 한 번 더 클릭해요. 그럼 이름 바꾸기가 돼요. 이름 바꾸기 어떻게 했다고요? F2번 키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이름자를 클릭하면 돼요. 그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클릭을 하면 이름을 클릭하면 여기 이름을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F2번 키 눌러도 되고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F3번은 검색할 때 쓰는 검색. 우리가 자료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내가 뭐를 어디다 저장해 놨는데 못 찾겠어. 그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F3번 누르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묻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보고서라는 글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보고서. 제가 보고서를 썼더니 보고서라는 글자를 쭉 검색을 해요. 여기 하나 나왔고 폴더도 나왔고, 네, 여기 좀 쭉 색깔이 지나가고 있죠? 예. 보고서라는 폴더를 찾고 있는 중인가 봐요. 직원교육 성적 보고서도 떴고, 영업이익 요약 보고서도 떴고, 통계 보고서도 떴고, 보고서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럴 때 뭐 한다? F3번 누른다. 그래서 F3번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검색을 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F5번은 최신 정보로 새로 고침이라 그래. 새로 고침. 예를 들어서 그래픽을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데 어느 파일이 복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파일이 삭제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작업하다가 보면 컴퓨터 목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실제로 없어졌는데 또 새로 들어왔는데 실제 목록에는 안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이때 F5번 키를 누르면 새로 조정이 돼요. 없어진 거는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거는 목록에 보여지기도 하고. 네, 그때 새로 고침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새로 고침을 해요. 인터넷 검색을 쭉 하다가 중간에 ES 키를 누르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검색하다 말고 딱 멈춰요. 인터넷이. 그때 F5번 키를 누르면 다시 마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써요. 그 뭐 F6번도 있고 F7번도 있고 8번도 있고 F12번도 있고 종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다 나올 거예요. 우리 Alternate 키 찾아보세요. ALT가 어딨나 키보드에. ALT가 키보드 제일 아랫줄에 두 군데가 있죠.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Alt키를 누르고 좌우 화살표를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Alt하고 ESC키를 누르면 뭐가 나오고, Alt하고 탭을 누르면 뭐가 되고, Alt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Alt F4는 종료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요 끝에 모래에 있는 닫기 단추 누르면 종료되는 건 아시죠? 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이거 말고 어떻게 또 종료하죠? 요 파일에 가서 끝내게 해도 돼요. 그런데 파일이 메뉴가 사라졌어요. 파일이라는 메뉴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Alt키를 눌렀다 띄면 메뉴가 떠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Alt키를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려요. 그리고 파일에 가서 끝내기를 눌러도 돼요. 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 끄트머리 있어요. 여기 제일 여기 말고 제일 왼쪽에 지금 보이지 않죠? 여기는 요 제목 없으면 그림, 메모장 그림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영역을 클릭을 해도 이렇게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종료가 돼요. 예. Alt F4번은 종료할 때 쓰는 거. Alt F4번 눌러도 창이 닫혀져요. 자, 얘를 내 컴퓨터를 실행해 놓고 나서 Alt F4 그러면 닫혀져요. 윈도우 바탕화면에 가다 놓고 Alt F4를 누르면 윈도우 종료가 돼요. 예.
그 다음에 Alt 프린트 스크린 키는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거예요. 작업창을, 활성창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클립보드? 클립보드는 뭘까? 여러분 클립보드가 뭐예요? 우리가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죠? 그 복사된 영역, 복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관한 영역을 클립보드라 그래요. 예. 그럼 붙여넣기 하면 컨트롤 V 하면 붙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D, 컨트롤 E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컨트롤 A는 all, 모든 걸 선택하는 거죠. 컨트롤 C, 그럼 복사가 되고요.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lt ESC라고 있어요. Alt ESC. Alt ESC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화면상에 뭐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Alt 키하고 ESC 키를 누르면요. 뭐가 움직이나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여기 색깔이 약간 도드라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는 지금 작동되고 있는 화면이에요. 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죠? 그때 Alt ESC를 누르면 돌아다니면서 보여줘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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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여줘요. 그럴 때 쓰는 거고요. Alt하고 탭을 누르면은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요.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Alt 엔터를 누르면은요, 등록 정보라고 하죠. 다른 말은 속성이라 그래요. 속성. 등록 정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속성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 컴퓨터 안에 파일이 들어있어요. 타자 연습이라는 파일이 들어있어요. 여기 포트폴리오 1강, 3강이라는 파일이 들어있는데 Alt 엔터를 탁 치면 속성이라는 창이 뜨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일 밑에 속성이 있어요. 속성에 들어가 보면 이 파일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고 위치가, 용량은 얼마큼 되고 언제 작성이 됐으며, 네.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쓸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기능이 있대요. 뭐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 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파일의 용량은 어디고, 그냥 명세표죠. 명세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파일이나 폴더의 속성이에요. 등록 정보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Alt 엔터.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저 많이 한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거든. 그럼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컨트롤 C는 안 나와요. 왜? 다 하는 걸 뭐 하려네요?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예? 맞네, 이거는. 이제 컨트롤 B, 컨트롤 뭐 X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틀린 걸 찾아야지. 뭐 맞는 걸 찾는다든지. 그럴 때는 나올 수 있어. 왜? 한 점 주라고, 맞으라고. 그런 거 틀리면 안 돼. 예, 아주 한이 맺히죠. 예. 자, 컨트롤 ESC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ESC 누르면요, 시작이 돼요. 시작. 우리 시작 버튼 아시죠? 화면 왼쪽에 밑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시작이 있는데, 우리 키보드 보세요. 키보드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깃발 그림 2개 들어있잖아요. 로고, 윈도우 로고.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 키보드가 나오기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때는 컨트롤 ESC 눌러서 시작을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요. 컨트롤하고 마우스에 있는 요 휠이 있어요. 휠, 스크롤. 이거 누르면요, 재밌어져요. 보여드릴게요. 커지고 작아지죠?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커지고 작아져요. 얘만 그러나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요, 커지고 작아져요. 이렇게. 너무 작아지니까 헷갈리네요. 그렇죠? 그때는 Alt키 눌러서 보기에 가서 확대 축소에 가서 100%를 딱 누르면 원래대로 나오는 거죠. 예.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을 굴리는 거예요. 엑셀에서 이해를 하면은 엑셀 창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에서도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래요. 예. 컨트롤 키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ESC 키 있어요.
한번 눌러 보실래요? 여러분들 컴퓨터 켜져 있을 테니까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ESC 얘를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고요. 컨트롤이나 알트나 쉬프트는 먼저 누르고 나중에 ESC 키를 누르면 돼요. 그럼 이런 창이 떠요. 작업관리자라고. 이 작업관리자에 가서 보면 응용 프로그램 여기는 지금 현재 4가지가 작동되고 있다고 떠 있어요. 프로세스에 가면 현재 이 컴퓨터 주기억 장치 안에 뭐가 작동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윈도우가 주기억 장치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기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여기 뭐 이건 아크로 리더라고 해서 PDF 파일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윈도우 기능은 아니고 이건 아도비 거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뭐 AnySign이라든지 ARM SVC라든지 ASD 뭐 여기 오디오 이거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녹음기가 작동되게끔 마이크가 작동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기능이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코어 싱크라든지 뭐 콘 호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요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이 윈도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서 작동되고 있는 거죠. 마치 내 머리에 구구단위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곱셈 계산이 가능한 것처럼. 자, 서비스 기능은 뭐냐면요. 이거는 뭐 윈도우 상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능을 보시면 현재 CPU가 코어가 4개가 보여요. 코어 4개 중에서 2개는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하나 2가지는 좀 잘 안 보이고 있죠. 2개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으로 말하면 4기통 엔진인데 엔진 2개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8%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요만큼 쓰고 있어요. 지금 요만큼.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에 누가 침범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창이 작업관리자 창입니다. 예. 알고 계셔야 돼요. 작업관리자도요. 컨트롤 쉬프트 ESC. 예. 자, 쉬프트를 누르고 사용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딜리트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이콘이나 이런 거를 삭제가 되죠? 근데 삭제가 되지 않고 휴통을 가죠. 근데 쉬프트하고 삭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휴통이 안 가요. 바로 삭제가 돼요.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쉬프트 F10번 누르면요, 뭐냐면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우리는 무슨 메뉴를 부른다 그래요? 이게 바로가기 메뉴를 부른다 그래요. 바로가기 메뉴. 복지관에서는 우클릭하세요 그래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업할 때는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세요. 못 알아들어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우클릭하세요 그럼 다 알아들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정식 명칭은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마우스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가 없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F10번, 쉬프트 F10번 누르는 거예요. 또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윈도우 로고 버튼이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단추가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그 화살표가 있는 이렇게 줄쳐져 있는 그림 같은 거 있죠? 걔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버튼 누르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가서 엔터를 탁 치면 그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정민 아리한글 파일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즉 마우스가 없을 때는 키보드로 그 화살표 누르면 뜨죠. 그럼 저 밑에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속성은 특히 Alt 엔터 누르는 거잖아요. Alt 엔터 누르면 속성이 보이잖아요. 그 옆으로 가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탭키가 있으면 탭키 간에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ESC 누르면 빠져나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키보드로도 가능해요. 키보드로. 근데 우리는 마우스가 너무 편해서 마우스만 편해하고 살아왔거든. 키보드는 글자를 입력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네모를 그리고 원을 그리고 무슨 그래픽 처리한다고 할 때는 마우스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업을 할 때는 키보드로도 거의 다 가능해요. 특히 엑셀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아리안글이나 이렇게. 예. 본래 마우스 없이 사용을 했었던 기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CD 드라이브가 있어요.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예. 저희 강의실 컴퓨터는 DVD 멀티라 그래요. DVD 멀티. DVD 멀티는 CD, DVD를 읽고 쓰고 지우고 다 할 수 있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오디오 CD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뭐 곰플레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곰오디오로 이거에서 노래가 나오고, 또는 뭐 게임 CD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알아서 얘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 안에 이제 자동 실행 기능이라는 게 있으면, 없으면 안 하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하면은 그 기능이 멈춘다, 이런 얘기죠. 예, 쉬프트하고 CD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건 처음 해보시죠? 그러니까 난감한 거야. 대략 난감이라고 하지. 근데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몰라. 다 나오진 않아. 나오기는 나오는데 시험 볼 때 한 개, 두 개 정도 나온단 말이야.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다 나오지는 않죠. 이거만 되나 시험이? 바로 가기 시험이지 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윈도우 로고를 누르면 시작 버튼 누른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 알아요. 그러니 시험에 안 나와 요거는. 그런데 얘랑 E를 누른 거나 F를 누르거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F는 뭐냐면 find예요. find. 그래서 윈도우 로고 플러스 F를 누르면 검색이 뜬단 말이에요. 여기 하다가 아까 우리 F3번 누르니까 검색 나왔었죠? 여기 F3번 검색 나왔잖아요. 이렇게 검색 나왔는데 윈도우 로고 플러스 F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검색이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E는 뭐냐면 익스플로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그 브라우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인터넷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인터넷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웹브라우저 누르는 건 뭐가 있어요? 웹브라우저 많이 하는 게 뭐죠? IE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 많이 쓰죠. 그랬죠? 또 뭘 쓰죠?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쓰죠. 또 사파리라는 것도 있어요. 사파리는 애플이 만들었어요. 네,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브라우저도 시험에 나와요. 목록이요. 자,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자료실 중에서 홈페이지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홈페이지 자료실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웹브라우저 모음이라고 있어요. 웹브라우저 모음. 가보시면은 뭐 파이어폭스, 오페라 빠졌다. 아까 오페라 하는 오페라. 그러니까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나 오페라,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5가지가 메이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많이 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크롬이에요. 크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10배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타깝게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보시려면 크롬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잘 안 나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셔야 잘 나와요. 그 환경에 맞춰서 개발을 해놨어요. 그러나 11번가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쇼핑몰이나 또는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는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뭐 밴드로 크롬 브라우저로 밴드를 해도 되고
또는 뭐 구글에서 어떤 검색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뭐 블로그를 하셔도 되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맥킨토시 쓰는 사람들은 다 사파리를 쓰겠죠. 맥에서는 사파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오페라도 많이 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점유율이 제일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크롬이 한 70% 정도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이런 웹 브라우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브라우저 이름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탐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을 탐험. 그러면 그냥 익스플로러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컴퓨터 있죠, 이거. 이 내 컴퓨터.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뭐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얘를 익스플로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익스플로러라고 부르고, 인터넷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부르고, 이렇게 보통 불러요. 예. 그런데 요거를 부를 때는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를 누르거나, 뭐 문서를 누르거나 이렇게 누르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누르시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윈도우 로고 플러스 알파벳 E. 익스플로러의 줄임말. 바로 탁 뜬다 이거죠. 그럼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빨라요. 몇 가지 외워두시면요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접근성 센터 창을 나타나기도 하는데 윈도우 로고 플러스 U를 누르면 접근성 센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윈도우 7 이전의 윈도우 XP에서는 4개 필요한 옵션이라고 불렀었어요. 4개 필요한 옵션이 뭐 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만드는 기능이에요. 다리 불편하신 분은 좀 예외인 것 같고요. 다리가 불편하면 컴퓨터 사용하는 데는 좀 그렇게 지장이 좀 덜할 것 같고요. 또 시각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또 손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만져야 되니까는 이런 장애, 이런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수업을 한 2년 이상 했었어요. 시각장애인들 수업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은 이 컴퓨터 갖고 하세요. 근데 하나 더 프로그램을 깔아요.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글자로 읽어주는 거예요. 소리로. 그래서 그분들은 이어폰을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 한쪽에는 제 말을 들어야 되겠죠? 예. 스피커를 다 틀어놓으면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컴발장애좀도 따요. 제가 수업에서 가르쳐가지고 다 땄어요. 시각장애인. 전맹이죠, 전맹. 신봉사라고 보통 표현하죠.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빛도 조절이, 빛도 구별을 못 하시는 분인데, 컴발장애증 땄어요. 우리 못 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그 흔히 말하는 중풍이에요. 중풍인데 운전면허 땄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어떻게 굉장히 노력했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노력을 했겠죠. 생각해보세요. 안 보이는 거를 엑셀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했을까? 뭐 헬렌 켈러가 뭐 이건 나중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기능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접근성 센터에 관한 기능의 문제가 꼭 나옵니다. 네. 접근성 기능이라는 말도 있어요. 접근성 기능. 인터넷에 들어가면 접근성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 홈페이지는 접근성 기능에 맞춰서 만든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뭔 얘기냐? 여기 소리가 안 들리죠?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보이기는 하죠. 글자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생맹인 분들이 제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잘 보일까? 정록생맹, 적색, 녹색 섞여 있잖아. 그럼 이거 구별이 안 되죠? 근데 구별이 안 돼도 글자잖아, 이거는. 제가 뭐 그래픽 처리해가지고 뭐 보여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또,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기본 글자 크기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거는 그림이죠. 얘는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여기는 마우스를 싹 갖다 대면 2016년 올해 한자라고 저 메시지가 떠요. 그렇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저거를 읽어줘요. 컴퓨터가. 이 그림을 읽는 게 아니라 요 메시지를 읽어줘요. 근데 요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이미지 있음 끝 이거야. 이건 뭐야? 줄탁동기 교육의 화두로 삼다 읽어준단 말이야. 메시지를. 요거는 접근성 기능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여기다 메시지를 누락했다 그러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접근성 기능을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개인은 상관없고. 그렇게 이 접근성에 관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시험에 나와요. 예.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컴퓨터 역사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걸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범위에서 빠졌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인터넷 윤리, 그 다음에 무슨 그 법적인 거,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저작권 뭐 이런 거 있죠. 컴퓨터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컴퓨터 보안,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추세예요. 자, 여기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정도 나오니까 하다 보면 이제 뭐 맞추게 되겠죠.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 과거에는 이제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렀어요. 숏컷 아이콘이라 그래요. 숏컷 아이콘. 예. 그러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죠.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단축 아이콘이라고 보통 불렀는데,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냐, 이것도 아셔야 되죠. 폴더, 드라이브,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치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위치 정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은 요거 보세요. 여기 강좌 동영상 업로드 완료라고 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안 되네. 이건 저희 집 컴퓨터에 작동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저희 집 컴퓨터에 가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걸로 착 가요. 속성을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다. 제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에 가면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관현도 커말 2급 실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찾는 중이래. 못 찾겠대. 어디 있어야 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본래는 사실 얘가 제가 뭘 바꿔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교환 있죠. 교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교환 있잖아요. 교환. 이 교환 파일이 요거예요. 커마 리그 필기 핵심 요약 요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불러내기가 귀찮으면은 여기 와서 아까 여기 2급 필기에 가서 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로 들어가게끔 링크를 걸어놨던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파일명을 바꿔놨어요. 파일명을 바꿔놓는 바람에 못 찾고 있는 거죠. 그걸 정리해놓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에 있는 파일을 똑같이 복사를 해놓지 말고 하나는 잘 보관해두고 링크만 거는 거죠. 금 나와라 뚝딱 그럼 금이 나오는데 그 금이 진짜 금이 아니라 연결된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뚝딱 나온 금을 찾아가면은 실제 금이 있다 이거지. 실제 금이 있다 이거죠. 보물찾기 해보셨죠? 소풍 가면 거기 보물이 있어요? 아니잖아. 쪽지만 있잖아. 학용품 있잖아.
그럼 그 쪽지를 가져가면 실제 선생님이 상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수 있겠죠.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든 객체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고요.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가 돼도 원본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원본을 삭제해도 바로가기 아이콘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 크기, 유형, 날짜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기능인데, 예. 확장자는 LNK예요. LNK, 링크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A라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얘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저기다 보관해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바로가기 메뉴는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라는 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면 파일이 있는데, 이렇게 파일이 들어있는데 이 파일에 대해서, 폴더에 대해서 오른쪽 누르고 바로가기 만들기, 네,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탁 만드는 순간 여기 가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같이 두지 말고 잘라내기 해서 바탕화면에 두는 거죠.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둬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실제 진짜가 착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은요, 문제는 강의실에 어떤 자료가 있어요. 어떤 자료가 있냐면 여기 엑셀 아이콘 있잖아요. 여기 엑셀 이런 거 엑셀 2010 뭐 엑셀 2007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얘를 복사해 가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여기 보조가 아니라 오피스, MS 오피스에 가서 엑셀 2007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요. 얘를 복사를 해서 USB 메모리에 담아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얘를 두들겨 봐도 엑셀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이 강의실 컴퓨터에 있는 바로가기 파일이에요. 그거는요. 강의실에서는 걔가 작동이 되지만 댁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아리안글은 프로그램을 가져가셔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론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작업 표시율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작업 표시율 및 시작 메뉴 속성이라고 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실습할게요. 이제 우리가 그 실습 파일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 오늘 다 받으셨고요. 그렇죠? 자, 엑셀 2007이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C 드라이브에 보면은 분명히 그 실습 폴더가 있어요. 그렇죠? 이 폴더를 오늘 2번 문제, 1번 문제 할 거니까 얘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센터는 2007, 2010 뭐 다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7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2007이 아닌 다른 화면이 열려버리면 시험장에 가서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알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내 습관대로 하다가 시험장하고 화면이 다른 게 나오면 난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엑셀을 실행해서 엑셀 2007을 실행해서 여기에서 열기를 하자 이거죠. 열기. 이제 어디에 있다? 내 컴퓨터 여기에 C 드라이브에 여기에 길버커 말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섹션에 가서 01 섹션에 가서 01번 문제 섹션 01번 문제를 불러오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상단에 섹션 01 문제점 XLSM 이라고 보이면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자, 외부 데이터란 말은 뭐냐면요, 엑셀로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만들었느냐?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를 엑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아리안글로 만든 문서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든 자료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또 메모장에서 작성한 문서를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커말 1급은 메모장에서 불러오는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좀 난이도가 높은 거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시험에 나오고요. 우리 커말 2급은 평이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 즉 메모장에 이렇게 입력을 해요. 성적표, 이름, 쉼표, 영어, 쉼표, 국어, 수학, 거기 뭐 홍길동, 뭐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이제 쉼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써요. 이런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또는 여기가 쉼표가 아니라 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슬래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벌어질 수 있게. 이걸 우리 탭 구조라 그래. 탭. 덜컹덜컹 떨어져 있는 걸 탭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데이터라는 탭이 있죠, 위에. 데이터 탭 한번 눌러보세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이거로 가져와도 돼요, 실무에서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가져오면 틀린 거로 처리합니다. 감점을 받든지 틀린 거로 처리해요. 이거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파일 열기로 해서 가져와야 돼요. 예를 들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들을 제가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딱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얘는 떨어져서 들어가지 알아서요. 얘는 뭉쳐 있잖아요. 이걸 텍스트 나누기를 합니다. 나누기를 해서 구분기호가 쉼표가 들어갔잖아요. 쉼표가. 그럼 쉼표가 들어오면 쫙 벌어줘야 알아서. 그럼 쫙 들어갔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로 해도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오로지 열기 하세요. 해보세요. 예,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를 누르시면 현재 이거는 엑셀만 여는 거죠.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엑셀만 연다고 써있어요. 여기에 모든 엑셀 파일. 얘를 눌러서 모든 파일로 바꾸든지 저 내려가시면 텍스트 파일로 바꾸셔야 돼요. 바꿔보세요. 텍스트 파일로. 그럼 텍스트 파일 이렇게 쫙 보이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열든지 아니면 모든 파일을 선택하면 엑셀도 보이고 텍스트도 보이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사원임금 계산표를 가져오라고 써 있으니까 얘를 선택해서 열기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예. 열기 누르시면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니다 보니까 너 뭐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사원임금 쉼표, 부서명 쉼표 다 쉼표로 컴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문제지 읽어볼게요. 외부 데이터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텍스트 파일인데 쉼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오케이.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거냐 너비가 일정한 거냐를 묻는데 구분기호로 분리된 거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상단에. 그리고 다음, 이때 탭이냐 쉼표냐, 쉼표를 딱 누르는 순간 짜라락 벌어지네. 그럼 탭은 해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쉼표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쉼표가 들어가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마침. 그러면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엑셀이 열린 거예요. 이때 얘를,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도 되고요.
아니면 홈에 가서 요 복사 누르셔도 되고요. 복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화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섹션 01번 문제라는 화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밑에 엑셀이 현재 열려있는 거 밑에 보이시죠? 자, 올려놓고 보여드릴까요? 저 위에 보시면은 저는 엑셀이 이렇게 따로따로 열려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로 돼 있을걸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뭔지는 몰라도 여기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섹션 01 문제? 그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가 답안지니까. 그럼 여기 어디다 붙이래요? A의 첫 번째에다가 붙여넣기 하래요. 컨트롤 V. 들어왔어요. A 첫 번째도 붙여. 문제집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 빨간 지시사항 밑에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A의 첫 번째부터 E의 9번째 영역에다 붙여넣으세요 라고 써있거든요. A의 첫 번째도 붙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거 아까 우리 불러왔던 거 있죠. 사원임금 계산표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닫아야 돼요. 얘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그 텍스트 파일은 닫고 섹션 01 문제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 엑셀에서 데이터 탭에 가서 우리 뭐 했어요? 아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기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서 텍스트를 가져오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필기 시험에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요. 메모장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해요. 메모장에서 불러온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C 드라이브 상에 있는 섹션 01에 보면 사원임금 계산표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열면은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가지고 엑셀 창에다가 제가 엑셀을 하나 새로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었으면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붙어버렸죠. 떨어져서 붙었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 붙어요. 컴마에서 붙는다고. 그럼 그거를 텍스트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불러오게 해서 엑셀에 붙여넣기를 해요.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 도구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라는 작업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요. 예.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엑셀에서 불러오기를 하죠. 열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러오기를 하고 이때 형식을 모두로 하든지 아니면 텍스트로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엑셀에서 텍스트를 나누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복사해서 답안지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책을 볼게요. 29쪽. 29쪽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엑셀 열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두 번째 그림 보면은 텍스트 파일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모두로 한 거죠. 아까요. 예. 그래서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렀더니 얘는 엑셀이 아니다 보니까 엑셀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 눌러가지고 이때 구분기호가 쉼표인지 어떤 거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예,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쉼표를 선택해주면 되고 굳이 탭으로 되어 있는 건 해제하지 않아도 돼요. 책에는 탭으로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하고 쉼표를 클릭해서 선택하라 그랬는데 굳이 해제할 필요는 없고요. 쉼표만 선택되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들어가서 마침을 누르면 이제 임시 파일로 하나 열리는 거죠. 걔를 복사해서 실제 답안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오른쪽 31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메모해드린 것 중에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메모장에 있는 걸 복사해서 엑셀에다 그냥 붙여넣기 해버리면 그 아래 그림처럼 메모장에 엑셀에 붙어요. 그럼 얘들을 블럭 잡아가지고 텍스트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첫 번째나 두 번째는 하면 안 되느냐? 너비가 깨져요. 너비. 지금 여기는 너비가 좀 동일하죠. 너비가 동일한데 기출02가 한번 가보세요. 기출02 가보면 C라고 하는 너비가 넓어요. 그런데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너비가 깨져버립니다. 근데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28쪽 돌아가서 빨간색 삼각형 세 번째 지시사항이 있어요.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어요. 그럼 열 너비가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감점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무에서는 뭘 해도 편해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제일 편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도 편해요. 세 번째가 제일 불편해요. 솔직히. 세 번째가 제일 불편한데 시험은 우리 시험은 꼭 이거로 해야 된다 라는 거. 불편하지만 자, 그 다음에 32쪽 보겠습니다. 이제 기출01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밑에 기출01이라는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성적 분석이라는 파일을 가져와서 A에 두 번째다 붙여넣으래요. 아까는 A 첫 번째 붙여넣으라 그랬잖아요. A 두 번째 붙여넣으니까 A 두 번째도 클릭해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열기. 그 다음에 성적 분석. 얘를 열기 누를 겁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건 맞고요. 다음 구분기호는 뭐죠? 세미콜론이죠. 근데 탭도 아니고 세미콜론 여기 있네. 세미콜론 두 번째 누르는 순간 짜라락 구분이 된단 말이야. 쉼표나 탭은 굳이 해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다음 마침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열린 데이터를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아까 나왔던 거 있었죠? 섹션 02 섹션 01 문제 기출 02 시트에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성적 분석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걔를 복사해서 아까 A 두 번째 셀에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여기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보죠. 기출 02번. 얘는 B2에다 붙이래요. 문제지 보니까는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어서 B2에다 붙이래. B2 이렇게 두고 열기. 저 밑에 있는 총무부 파일을 열 거예요. 너비가 일정한 건가요? 아니죠. 구분기호죠. 다음 구분기호는 뭐죠? 공백이지 뭐.
외부 데이터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공백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짜르륵 벌어져요. 다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경력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네요. 끝에서 두 번째 항목. 이름, 주민번호, 성별, 탄생년, 경력, 기본급이 경력이라는 게 두 번째 있잖아요. 끝에 두 번째. 얘는 가져오지 말래요. 그러면 얘를 경력에다 선택해 놓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클릭하면 돼요. 그럼 얘는 안 나와요. 근데 가져와야 돼? 그럼 일반을 누르면 가져오는 거고요. 열 가져오지 않음 누르면 얘는 이따가 안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침 누르면 돼요. 그럼 경력은 빠진 상태로 답이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아까 답안 파일 있었잖아요. 답안 파일 B2에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쫙 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비는 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우스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면 어떻게 된다? 감점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혹여 그냥 틀린 거로 처리해 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부분 감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 각 몇 점씩 하고 점수가 표기를 해주는데 얘는 이거 하나 하면 몇 점, 5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에 뭐라도 틀리면 뭐다? 틀린 거예요. 네, 주의하셔야 할 사항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 이건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성적 분석도 닫으시면 현재 엑셀 화면이 하나만 열릴 거예요. 그렇죠.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 01, 기출 02 해가지고 연습을 다 해봤어요. 자, 오른쪽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책에선 뭐라고 했냐면요, 메모장에 불러와서 걔를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걔를 텍스트 나누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열기 눌러서 직접 해당 파일을 직접 열어보는 거죠. 그렇죠? 열기를 눌러가지고 걔를 복사해서 현 답안지에다가 붙여넣는 게 가장 완성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너비가 조정될까봐. 너비가 건드려지면 틀린 거로 처리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일본 문제는 너무 쉬워요. 솔직히. 다음에 또 한번 몇 번 연습 더 해보면 이거는 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어요. 34페이지 갑니다. 파일 새로 열게요. 이번에는 섹션 02번 문제 열 겁니다. 섹션 02번 문제를 열면은 이제 셀 서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셀 서식이란 뭐냐 이거죠. 셀 서식이란 셀의 내용을 꾸미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 글자를 크게 작게 글꼴 바꾸고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뭐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꾸미는 것도 해보셨잖아요. 그런 게 꾸미기 기능이라 그래요.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이렇게 나눠요. 글자 자체다 꾸미는 기능은 글자 모양이고 글자가 포함된 그 문단을 꾸미는 거는 문단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엑셀에서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서식 지정. 셀 서식은 셀에다가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정렬, 뭐 빨간색, 노란색, 뭐 글꼴의 크기를 뭐 얼마로 하고 궁서체로 바꾸고 굴림체로 바꾸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아요. 굉장히 다양해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쉬운 건 쉬운데, 보편적으로 쉬운 건 쉬운데 처음 접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칸칸 돼 있죠. A, B, C, D는 칸칸 돼 있죠. 그렇죠? 1, 2, 3, 4는 줄 단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줄을 우리는 행이라고 부르고 칸을 열이라고 부르죠. A열, B열, C열 이렇게 부르고 1번 행, 2번 행, 3번 행 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죠. 예. 그러니까 A열의 너비를 그랬어. A열. A라고 하는 칸의 너비를 그랬어. 너비를 조정하는 방법은 A와 B 경계선이 있어요. 사이에. A와 B의 경계선의 사이가 있어요.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하셔도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조정하셔도 돼요. 조정하다 보면 눈금에 뭐라고 떠요? 너비가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라고 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A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열너비. A라는 칸 문자가 있어요. 열 문자. 여기서 오른쪽 누르고 열너비. 또는 여기서도 가능해요. 서식에 가서 열너비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인 거는 그냥 A에 가서 오른쪽 누르면 제일 편해요. 열너비 들어가서 얼마? 2라 그랬나요? 2라고 쓰고 엔터. 마우스는 오른손, 키보드는 왼손. 오른손으로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숫자는 오른손으로 또 2 쓰고 이렇게 되면은 왼손은 액세서리가 되니까 오른손 왼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번 행 1번과 2번 줄 사이를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높이가 조절이 되지만 A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1번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행 높이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라? 24. 아까 A의 너비를 얼마로 바꾸라고요? 2. 높이는 얼마? 이상하지 않아요? 요게 2고 요게 24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럼 2는 뭐고 24는 뭘까? 너비에서 말하는 2는 두 글자. 글자 수를 말하고요. 높이에서 말하는 24는 포인트예요. 24포인트.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글을 쓰면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 엑셀에서 글을 쓰면 11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높이를 24포인트로 조정하라는 걸 봐서는 높이를 높인 거죠. 인위적으로 높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 글자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는 그 말은 없는 것 같고. 다음 지금 보시면은 B의 4번째부터 B의 14번째 사이 이 데이터를 보시면 SE001, BU002, DA003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E는 서울의 줄임말 같고 BU는 부산의 줄임말 같은데 요 사이에 얘를 대시를 집어넣으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셀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얘기죠.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은 첫째, F2 키를 눌러서 아까 우리 F2번이 뭐라 그랬죠? 윈도우에서는 폴더나 파일이나 드라이브의 이름을 바꿀 때 쓰는 거라 그랬죠? 엑셀에서는 F2번을 누르면 셀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셀을 더블 클릭을 해요. 이 셀을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이렇게 F2번 키 눌러도 커서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요. 네 번째는 다시 입력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다시 입력하려면 힘들죠. 자, 이렇게 합니다. 저 상단에 보면은 수식 입력줄 보이시죠? 뭐야?
거기다 클릭을 하고 빼기를 딱 누르면 들어가겠죠. 엔터를 탁 치면 내려가요. 요 사이에다가 클릭하고 빼기 눌러서 엔터를 치면 딱 들어가겠죠.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F2번 키 눌러서 여기다가 빼기 누르고 엔터 치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 GW004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빼기를 눌러요. 엔터 치지 말고요, 밑에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요. 대신에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서 키보드로 쓰는 거예요. 왼손으로요. 빼기 누를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리고 완성이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썼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 셀을 더블 클릭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위에 거는 완성이 되는 거죠. 뭐가 빠를지는 책에서는 F2번 키 눌러서 수정하라 그랬는데, 36페이지 보시면은 F2번 키를 눌러서 편집 상태로 만든 다음에 사이에다가 빼기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올시다예요. 솔직히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느려요.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수식력줄 보이시잖아요. 여기다가 왼손으로 빼기를 누르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빼기를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엔터를 치면 내려가요. 여기 누르고 엔터, 누르고 엔터, 누르고 엔터. 그러니까 키보드는 손가락에 미리 가 있어야 돼. 그 자리에 빼기 누를 자리하고 다시 여기 SE001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식입력줄.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검지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빼기를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엔터를 누르는 거예요. 약간 좀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거로 빼기 누르고 이거로 엔터를 치려면 왔다리 갔다리 되게 불편하니까 오른손 마우스 왼손 키보드가 기계적으로 착착착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하실 정도 능력이 되면은 아예 여기를 이 사이를 더블 클릭하는 그 글자 사이를, 그리고 빼기만 누르면 돼요. 키보드로 빼기만 누르고 엔터 칠 필요 없이 마우스로 다른 셀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커서가 바뀌면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화된 방법은 그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F2번이 제일 편하니까 이 교재에서는 F2번을 눌렀는데, 실제 실무에서 입력을 하다 보면은요, 똑같이 타자를 빨리 치는 사람인데 얼마만큼 융통적으로 잘 쓰느냐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교과서적으로 배웠구나.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진짜 청칼을 휘둘렀구나. 이게 탁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담원 1초라도 아끼려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자, 그 다음 이 셀이 있어요. 셀을 클릭하는 순간 이름 상자에 셀 주소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셀은 주소라 그랬어요. 여기 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주소.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가 어디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가 뭐예요? 무슨 건물일까요? 누구네 집일까? 거기가 종합청사 아닌가요? 아마도. 그러면 우리가 종합청사 그러면 알아듣기 쉽잖아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이렇게 안하고 그냥 여기도 양천구 신월 1동 139번지 1호예요.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가. 근데 서부센터 그러면 알거든. 이 동네에서는 웬만하면 번지수 몰라도. 그래서 셀의 주소하고 이름 상자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몇 번지 몇 호처럼 주소로 부르지 말고 통상 부르는 이름을 쓰자 이거지.
통상 부르는 이름으로 쓰자 이거지. 그게 이 문제예요. 근데 G의 네 번째부터 G의 14번째 이 11개를 블럭을 잡아서 얘들의 이름을 G의 네 번째부터 G의 14번째 이렇게 불러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재고율하고 이름을 등록을 시키자 이거지.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에 가서 재고율이라고 쓰는 거예요. 엔터를 탁 치면 얘들은 재고율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름 상자 목록에 가면 펼침 목록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재고율을 딱 누르는 순간 알아서 블럭이 돼. 그 동네 이름이 재고율이니까. 이름 상자라고 하는 것은 셀의 주소 대신에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센터 그러면 편한 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 1동 몇 번지 몇 호 우편번호 뭐 이렇게 부르기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셀의 주소 대신에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등록을 하는 건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막 만들면 안 돼. 이름 상자는 반드시 첫 글자가 글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숫자로 시작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글자로 시작을 해야 돼. 글자로. 단 밑줄 있죠. 밑줄 이걸 밑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얘를 언더 스코어라고 읽어요. 언더스코어. 언더바가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언더스코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보통 밑줄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시작은 가능하다. 또 하나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 숫자는 첫 글자를 제외하고 허용한다. 특수 문자도 허용하지 않는다.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실기시험에는 뭐 재고율이라고 쓰시오 그럼 쓰면 되는 거고 홍일동이라고 쓰시오 그럼 쓰면 되는 거니까 쓰면 되는데 필기시험에는 이름 상자를 만드는 규정에 대해서 물어요. 물어. 그리고 여러분 실무에 들어가서도 내가 빈칸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 첫 글자를 숫자로 쓰면 오류가 나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제 저 뒤에 보면 이제 매크로라는 게 있나요. 매크로 이름을 생성하는 원칙과 동일해요. 매크로 이름을 만들 때도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근데 이름 상자에다 이름 등록하는 거랑 매크로 이름 만드는 거랑 같아요. 원리가. 자,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재고율이라고 써야 되는데 재고률이라고 써서 잘못 썼단 말이야. 그러면 못 고쳐요. 이름 상자상에서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고치는 방법은요. 수식 가보세요. 수식 가서 이름 관리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 관리자라고 있죠? 얘를 눌러서 여기 있는 글자를 삭제하고 새로 만들던 얘를 편집에 들어가서 재고율을 재고률이라고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재고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시 재고율로 바꿀게요.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 관리자에서 해결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G 세 번째 셀이 어디에요? 여기 있네. 재고율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G의 세 번째 셀에다가 메모장을 하나 넣고 싶어요. 메모를
포스잇을 하나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 탭에 가면 새로운 메모 그룹에 새로운 메모를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실제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자, 그럼 여기에 메모 삽입. 자, 쉬운 문제는요, 검토 탭에 가서 메모 그룹에 있는 새 메모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이걸 안 나오고, 필기 시험에는. 근데 실기 시험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서부라고 영어 우리말로 써 있는데 이거는 뭐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재고량 대비라고 쓰자. 재고량 대비. 재고량 대비라고 쓰고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하면 사라져요, 메모가. 그리고 여기에 빨간 점이 나타나는데 이 빨간 점이 나타난 이 셀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는 순간 메모가 떠요. 그 마우스를 벗어나면 사라집니다. 예. 그런데 항상 보이래죠. 얘가 항상 보이게끔 하래요. 그럼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시면은 항상 떠 있습니다. 얘가 항상 떠 있어요. 다시 여기도 있어요. 여기. 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숨기기 누르면 사라지고, 여기 에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나타나고. 이렇게. 검토 탭에서 하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 B1부터 G1까지 셀이 있는데 6개 셀 중에 제목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중간에 오면 좋잖아요. 중간에 떡하니 와야 보기 좋잖아요. 우리 출석부나 모든 이런 서류들 보면은 앞에 이렇게 딱 표지가 이렇게 제목이 붙거든. 그럼 얘도 중간에 딱 제목이 붙으면 좋은데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맞춤 그룹에, 홈 탭에 가면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누르면 얘가 하나로 합쳐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는데 난 안 할 거야. 그럼 다시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다 뜯어져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면은 하나가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글꼴은 굴림으로 하래요. 굴림. 근데 여기 이제 펼침 목록이라고 하죠. 내려가는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펼침 목록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서 뭐를 찾으라고요? 굴림. 굴림이란 글꼴을 찾아야 되는데 가나다 순에 의해서 제일 먼저 ABCD가 먼저 나오고 ABCD가 끝나면 우리말이 나와요. 굴림을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맑은 고딕이란 글꼴 자리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 굴림이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여기다 직접 쓰셔도 돼요. 목록에서 찾으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쓰고 나서는 반드시 엔터를 쳐야만이 적용이 돼요. 글꼴 크기는 14니까 펼침 목록 중에서 14를 고르셔도 되고 직접 여기다가 11이라고 적혀있는 자리에다가 14라고 쓰고 엔터를 쳐도 되고 아니면 올라가라 내려가라 하는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14를 맞추셔도 되고요. 근데 15는 안 나와요. 여기 15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15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그때 15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작아져라 커져라 해도 되고 목록에서 고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굵게 제목은요 보편적으로 굵게 하라고 많이 나와요. 그래프를 만들면 그래프에도 제목이 들어가거든요. 걔는 항상 또 굵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가보면 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목을 이게 표를 만들어서 엑셀에다 자료를 만들어서 첫 줄에 이제 제목을 넣지 않습니까? 얘들은 보편적으로 굵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어 트리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있죠. 지금 지시사항에 뭐는 나와 있습니까? 밑줄 치는 건 나와 있죠. 근데 밑줄이 한 줄이 있고 두 줄이 있어요. 표치 목록에 보시면 한 줄이 있고 두 줄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한 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보면 이중으로 하시오라고 하면 이중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6번 문제네요. 그렇죠?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소란 글자를 한자로 바꾸래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커서가 영업소라는 소자 뒤에서 클릭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자키 누르시면 한자가 뜨죠. 주의사항, 한자로만 바꾸는 겁니까? 병행 표기하는 겁니까? 그냥 한자로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는 병행 표기예요. 이걸 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나와 있는 한자로만 바꿔라. 바꿔라 이거죠. 나머지는 닫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업소 영자 앞에 또 현황 황자 뒤에 네모난 특수문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특수문자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저 끄트머리 기호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하시는 건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영업소 영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요. 메모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엑셀에서 특수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 자음 18개. 자음 18개라는 건 뭐냐면 기역에서 히읗까지,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제외예요. 쌍지읒은 안 돼요. 예. 자음을 누르고 자음 중에 하나를 누르고 그리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미음자입니다. 미음자. 예, 한번 해볼게요. 영자 앞에다 놓고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때 탭키를 누르면 착착 벌어져요.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네모죠. 요거 다시 볼까요?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누르시면 이런 기호가 나와요. 이때 요거죠. 누르시고 얘를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면 되죠. 여기다 또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컨트롤 C 그다음 컨트롤 V 하면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특수기호를 쉽게 써요. 이거 윈도우 기능입니다. 엑셀 기능이 아니라 윈도우 기능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래 한글은 안 되지만 아래 한글은 별도의 기능이 있어서 뭐 인터넷상에 뭐 블로그를 작성하거나 또는 뭐 카페에다 닉네임을 만든다든지 할 때 이런 특수기호가 필요하실 때 직접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특별히 엑셀스러운 건 없죠. 아까 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거? 이런 경우도 아래 한글에 보면 셀 병합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특이한 거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B3부터 G3까지를 가운데 정렬하래요. 가운데 맞춤. 아래 한글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부르고
MS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가운데 맞춤이라고 불러요. 뭐 오른쪽 정렬, 오른쪽 맞춤, 왼쪽 정렬, 왼쪽 맞춤 같은 의미겠죠. 네,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가가 옆에 보면 노란 페인트통 보입니다. 노란 페인트통 보여요. 그 펼침 목록 눌러서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 가시면 파랑이 있어요. 파랑. 아무거나 막 누르시면 안 되고요. 색깔 오른쪽에 세 번째를 갖다 대면 파랑이라고 뜰 겁니다. 풍선 도움말 뜰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르시면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C의 14번째, B의 네 번째, C의 14번째. 얘는 또 어떻게 하래요? 가운데 맞춤 하래요. 이거. 이런 건 아니지. 가운데 정렬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뭐 파워포인트나 아래한건이나 뭐 어디 가든지 이거는 다 있는 기능이니까 어렵지 않은 건데 10번, 12번, 13번 이런 경우에는 엑셀에만 있는 고유 기능들이에요. 시험 문제 5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뭐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오. 그럼 뭐 블록 잡고 클릭하면 되는 거고, 글꼴의 크기를 얼마로 하시오. 그럼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10번, 12번, 13번과 같은 엑셀에만 존재하는 엑셀스러운 기능을 나오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씩 볼게요. 뒤 네 번째부터 이 14번째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지금 500, 350, 300 써있는데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500 하고 이렇게 써있는 것보다는 500개 이렇게 나오면 좋겠대. 350개 이렇게 나오면 좋겠대. 근데 뒤에다 개자를 쓰면 얘가 왼쪽으로 가죠. 글자가 돼버려요. 얘는 숫자인데 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글자로 가면 문제는 뭐냐면 합계를 못해요. 평균을 못 내. 얘는 누락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개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개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숫자로 인식은 되는데 개자가 보이면 좋겠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블럭을 잡고요.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은 왼쪽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는 숫자 1번, 왼손으로 컨트롤 1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어떤 셀을 선택했는데 모르고 내가 셀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떠요. 그러니까 편집 모드가 아닌 그냥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메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F2번 키를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때는 컨트롤 1번 누르면 이것만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요 글꼴만 떠요 라고 돼 있으면 아하, 내가 편집 모드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ESC키를 누르고 ESC키를 누르시면은 편집 모드로 들어갔던 게 빠져나와요. ESC를 몇 번 누르시면.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는, 실기 시험에는 보호는 안 나와요. 자, 채우기는 뭐냐면은요, 아까 요거 아까 파란색으로 채웠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무늬 같은 것도 시험에 내지는 않고요. 이 무늬 모양 이거 내지는 않아요. 그냥 파란색, 여기 보시면 아까 뭐 표준색에 있는 파랑으로 채우시오 이런 거 나왔었고, 뭐 테마색에 있는 뭐를 채우시오 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주로 표준색에 있는 노랑을 하시오, 뭐 빨강으로 하시오, 뭐 녹색으로 하시오, 파랑으로 하시오, 진한 파랑으로 하시오, 옅은 파랑으로 하시오, 뭐 이런 건 있어요. 테두리는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자주 해야 되니까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글꼴은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 아까 뭐 고딕으로 하시오, 몇 포인트로 하시오, 진하게 하시오, 뭐 밑줄 치시오 이런 거예요. 맞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먼저 표시 형식 봅니다. 얘가 숫자죠. 숫자인데 아무것도 안 꾸며져 있잖아요. 일반으로 가 있어요. 근데 숫자를 딱 가는 순간, 통화나 회계나 날짜나 시간이나 가는 순간 안에서 막 꼬여요. 꾸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에다 놓고 사용자 지정을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반 숫자 통화서부터 기타까지는 기능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냐면 내가 피자집에 가서 컨비네이션 피자 주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피자를 내가 포장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난 그게 싫어. 내가 토핑을 하고 싶어. 막 꾸미고 싶어.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다 꾸미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 사용자 지정이 잘 나와요. 자, G/표준 0, 0.00, 뭐 샵, 샵 0, 그다음 쭉 내려가시면 뭐 빨강, 뭐 퍼센트, 뭐 YYY 뭐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G/표준은 숫자일 때 쓰는 말이에요. 아무런 거를 지정하지 않은 거. 아까 우리 일반처럼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게 G/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요 뒤에다 클릭하고요. 개라고 쓰세요. 그랬더니 여기 보기에 500개라고 뜨죠? 그러니까 개가 아니라 원이라고 쓰면 500원이 되는 거고 개라고 쓰면 500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원칙은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따옴표 안에다 써야 돼요. 여기다 개를 쓸 때는 따옴표에다 꼭 써야 되는데 우리말일 땐 상관이 없지만 영어를 쓸 때는 만약에 센티미터라고 써서 cm이라고 쓰면 뭐 이상하게 나와요. y라고 쓰거나 그러면 뭐 이상하게 나와. m이라고 써도 되고 뭐 d라고 써도 뭐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센티미터라고 쓰고 싶다 그러면 따옴표 열고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센티미터가 뜨는데 그냥 cm이라고 쓰면은 뭐 이상한 수치가 막 변해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말은 상관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거나 엔터를 누르시면 착 개가 들어가요. 근데 요 위에 보세요. 요 위에 수식임 욕실에 보시면 500이 아니라 500개가 아니라 500이죠? 300 얘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500이라고 써있어요. 500인데 내가 숫자를 쓰는 순간 자연스럽게 개자가 붙은 것 뿐이에요. 메시지만 보여주는 거지 실제 데이터는 500이에요. 숫자예요. 글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평균 합계 뭐 최대값 최소값 온갖 수식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G/ 표준이라는 걸 썼어요. 그렇죠? 표준이라는 걸 썼어요. 이렇게. 요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개라고 쓰면 몇 개라고 뜨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보니까 0이라는 것도 있었고, 0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샵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점도 있었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 그 다음 11번 G4부터 G14인가 여긴가요? G4부터 G14는 뭐가 복잡해요? 해보지 뭐. 꾸미래죠? G4부터 G14까지는 오른쪽 들여쓰기 하고 들여쓰기 일로 하고 셀 서식은 이렇게 하고 오 많아요. 그렇죠?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가로를 오른쪽 들여쓰기로 하래요. 오른쪽 들여쓰기. 아까 일반이었었는데 얘를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정렬되는 거예요.
오른쪽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밖에 있는 요 오른쪽 요거. 그런데 들여쓰기를 얼마큼 하래요? 1만큼 하래요. 그럼 1 하루 쓰시면 돼요. 그다 1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확인 누르셔도 되고 뭐 표시 형식에 와서 백분율로 가도 되는데 지금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를 했죠? 확인 누르셔도 돼요. 오른쪽에 1만큼 떨어뜨리고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셀 서식은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백분율이 있어요. 백분율. 얘를 누르고 소수점 이하를 두 자리 늘리래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잖아요. 그렇죠? 얘를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만큼 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와요. 이때 백분율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를 하나 둘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두 자리로 맞추래요. 또 좀 두째 자리까지 지정하래요. 거기서 아리안글에서는 오른쪽 들여쓰기 이런 건 가능한데 숫자를 가지고 뭐 계산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소수점 자릿수를 두 자리로 줄여라 늘려라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이런 건 좀 엑셀스러운 기능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12번째 지 16번째 거 보세요. 요거 얘가 2015년 8월 4일이라고 써있는데 년 월일 사이를 대시기호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년 월일 한자로 쓰래요. 그리고 년 월일 사이를 한 칸씩 띄래. 그럼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딱 갔더니 뭐라고 떴냐면 너 날짜구나 하고 날짜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고르려고 봤더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여기 년월일 이렇게 있는데 년월일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년월이 있는데 두 자리고 월이 한 자리로 나와 있죠. 03월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3월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안 되거든. 08월 04일로 나와야 돼. 2015년 이렇게 이 데이터가.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혹시 목록 중에 있나 보세요. 여기. 아, 여기 있다. 목록 중에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고 있으면 있는 거 불러와 쓰면 되겠지. YYY 연도를 네 자리로 보여주고 한자로 년 보여주고 한 칸 띄우고 월은 08월 두 자리로 보여주고 몇 월 한자로 보여주고 한 칸 띄고 DD는 day라는 말이에요. M은 month고요. Y는 year죠. 그래서 며칠을 두 자릿수로 그래서 08월 04일로 보여주고 한자로 표기해라 하는 거죠. 확인. 이렇게 벌어주는 거죠. 이거는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는 없단 말이에요. 엑셀스러운 거죠. 더 재미있는 거 볼게요. 재고량 대비라고 되어 있는 이 메모가 걸려덕거리니까 제가 쭉 치워놓을게요. 이렇게 이 테두리 있잖아요. 테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워놓으시면 옆으로 옮겨집니다. 지금 재고량이 있어요. 재고량 여기 재고량이 50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누락이 됐나봐. 이만큼 지난달 재고량이 이번달 재고량에 누락이 됐어요.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지난달 재고량을 이번달 재고량에다 포함시켜주세요 그런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기다가 50에다 10을 주면 60 직접 써야 되고 30에다 5를 쓰면 35 이렇게 쓸래니까는 한두 개는 하겠는데
양이 많으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복사합니다. 얘를 복사해요. 이 자리에다가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개수는 똑같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합니다. 그냥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재고량이 사라지고 지난달 재고량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셔서 뭐 누르면 될까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문제도 써있네. 더하기, 연산에 있는 더하기 기능을 이용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이용해서 하래요. 시험 문제 더하기 연산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넣기 하시오 이렇게 내지를 않고요. 더하기 연산 기능을 사용하세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용하세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커말 자격증 시험은.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뭐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더하기를 눌러서 확인 누르면 이 값이 일로 착 더해져서 들어왔어요.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되게 편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다 보너스를 이번에 올려준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만원이라고 써. 10만원이라고 쓰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 하나가 여기에 다 붙겠죠. 다 붙겠지 이렇게. 큰일 났네. 다시 복사해서 얘를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뭐 하면 될까요? 빼면 되지 뭐 이분. 아까 줬던 거 뺏으면 되지. 돌아오지. 이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아래 한글에도 있긴 있습니다. 아래 한글에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어요. 한 몇 가지 있어요, 기능이. 그런데 엑셀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 다음 B3부터 G14번째까지를 테두리선을 그리는데 여기 있어요. 가가가 옆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 가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선이 있죠. 근데 이건 다 검정색이에요. 이거 하지 마시고 컨트롤 1번 그리고 테두리. 자, 스타일은 실선이고요. 실선. 색깔은 파랑이고요. 선과 색을 먼저 설정하고 나서 미리 설정이나 테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굵은 줄도 아니고 두 줄도 아니고 일반선이에요. 일반선. 그리고 윤곽선은 뭐냐면 제가 블럭 잡은 겉 테두리 겉에 얘가 윤곽선이고요. 안쪽 글은 뭐죠? 안에 가로와 세로가 안쪽이에요. 확인 누르면 선이 착 그려집니다.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35점. 너비를 조정하고 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까 뭐 A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또는 1에 가서 획 높이 이런 거 나왔었어요. 36페이지에 보면 2번 영문자와 숫자 사이에다가 대시를 하이픈 빼기 기호를 넣으라 그랬는데 F2번 키 눌러서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빼기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고 하려면 시험 망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반복해서 숙달이 안 돼요.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얘를 더블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밑에 걸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해서 이렇게 좀 빠른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37페이지 세 번째 블럭 잡고
이름 상자 재고일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잘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식에 가서 이름관리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있는 이름관리자에 가서 여기서 고치세요 라고 했어요. 예. 메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삽입하면 되고요. 그래서 메모를 쓰고 나서 다시 얘를 메모 표시 숨기기 눌러주면 메모 항상 떠 있는다 그랬고, 예, 메모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메모의 크기도 조정할 수 있어요. 메모의 크기도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메모의 크기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메모의 크기를 말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이러지 마세요.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하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내가 막 건들면 감점 처리해 버릴 수 있어요. 요거 하세요 안 하면 틀린 거고, 하세요 라는 말이 없는데 내가 굳이 했어, 그러면 부분 감점이나 그냥 채점에서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옮겼죠, 제가 이렇게 여기 위치를 옮겼죠. 옮기는 이유는 당연히 얘를 복사를 하려니까 보편적으로 안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옮긴 것 뿐인데, 이 사이즈를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러지는 안 해도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8페이지에 이제 셀을 병합하고 맞추고 하는 과정 나와 있고, 한자를 영업소를 한자로 바꾸는 거,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고량과 판매량에다가 몇 개라고 출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근데 41페이지 보시면은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에서 0하고 개를 쓰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저는 G/표준 뒤에다가 개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여기다 개를 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샵 뒤에다 개를 쓰면 큰일 납니다. 샵 뒤에다 개를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개 또는 100개 하고 나와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한 개 또는 100개 하고 나와요. 그리고 0개도 나와요. 0하고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한 개라든지 100개라는 되는데, 예, 그냥 개로 나와요. 0개가 안 돼요. 샵을 쓰게 되면은 이 샵은 유효 숫자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0은 100에서 말할 때 0은 유효 숫자지만, 그냥 0만 쓰면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요, 수학에서. 그래서 0이라고 만약에 데이터가 집어넣으면, 여기에 0이라고 딱 썼으면 0개라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샵에다가 개를 썼다 그러면 0개라고 안 나와요. 그냥 개만 나와요. 이걸 쓰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0하고 개를 쓰든지 G/표준 다음에 개를 쓰든지는 상관이 없다. 요 자세한 거는 차후에 제가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샵 개는 안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그 자릿수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연월일 나오는 거 한자로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굳이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목록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목록이 없으면 어떻게 돼? 천상 내가 써야 돼. YYY 4개 쓰고, 우리말로는 연자 쓰고 한자로 바꾸고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량 복사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연산 더하기를 이용해주면 더해져서 들어간다. 그리고 블록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먼저 색깔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윤곽선 안쪽 선을 선택해주면 선이 안에 밖에 착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46쪽에 나와 있는 문제 1번. 문제 1번.
기출 문제죠? 요 밑에 기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 한번 더 연습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